안녕하세요. 2022 고3 7월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네, 총평 다 듣고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뭘 한다?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맞췄는지 그런 거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목적은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모의고사, 학력평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거였구나가 아니라 이거 기억해야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의 차이가 여러분 점수 10점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지금 나오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가죠. 1번 문제입니다. 자, 미추치 이 시대의 삶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전 솔직히 1번 문제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보고 싶었다. 예, 우리 구석기 신석기가 안 나오니 한국사 문제가 너무 낯설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안정케 해주는 그래, 이게 바로 한국사지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빗살무늬토기죠. 저는 빗살무늬토기의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빗살무늬토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나와 있죠.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 오랜만이니까 한번 복습. 자, 신석기 시대가 문제에 나왔어요. 빗살무늬토기가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딱 나와야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 요게 이제 정답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정답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1번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자,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 유적. 비파형 동검 역시나 청동기. 철제농기구 철기. 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여러 나라의 형성. 요때 나오는 거죠. 동맹 언제예요? 고구려는 싸움을 잘하기 위해 동맹을 잘 맺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연관 있게 기억할 수 있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 자, 마지막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신석기 시대 대표적이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가 나오진 않았지만 도구로서 간석기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 1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순간 세계사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기래, 국기. 그냥 문제 싹 처음 봤을 때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국기, 이거 뭐 어느 나라일까? 연꽃이 있네? 인도 쪽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가 세계사 강의도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근데 나 처음 보는데 뭐지? 봤더니 가상이었어요, 가상. 그러면서 든 생각이 와, 괜찮다. 나도 이런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 학교에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둠이 만든 가상의 국기에서 세 개의 삼각형, 그 다음에 연꽃 무늬를 이제 만든 조예요. 자, 국기에 대한 설명. 세 개의 삼각형이 하나로 모이는 형태를 통해 문무왕이 완성한 삼국통일을 표현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삼국통일. 센스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는 원효와 의상 등의 활약으로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를 나타내고자 국기에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무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원효와 의상은 통일신라 시대 때 문무왕 통일, 즉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가국가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번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정답 1번이죠. 2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예요. 경복궁을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다시 만든 겁니다. 흥선대원군. 3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고려시대 때 김부식. 4번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정조 때입니다. 조선 후기죠.
자, 5번.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고려시대 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선생님 뭘 느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이쪽에서 요즘 추세가 문화랑 엮어서 나오는 게 추세구나 라는 걸 좀 읽었습니다. 이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 이런 문제 계속 나와요. 백제의 유물 나오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주고 나라의 특징을 물어보든가 나라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에 관련된 문화재를 물어보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쪽 통일신라 발해 쪽에서는 각 나라별로 어떤 유물 유적들이 있는지를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는 매칭해 두는 게 좋아요. 고구려 애매해요. 백제 신라는 필요하고요. 통일신라까지.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전민변정도감에서 권세가의 토지를 회수하고 세금까지 징수하자 인승단이 이를 없앨 것을 청하였다. 왕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다만 밤에 다니는 좀도둑은 달이 밝은 것을 미워하는 법이지. 되게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자, 왕은 기철과 권겸 등을 놓아주었다는 이유로 원호와 한가귀 등을 옥에 가둔 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였다. 또한 기철과 권겸을 반역죄로 처형하고 정동행성 이문서를 철폐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는 전민변정도감과 기철을 처형하고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합니다. 어느 왕이에요? 공민왕이죠. 고려시대 때 왕을 물어본다면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넷 중 한 분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오랜만. 자, 그런데 이미 나올 키워드가 다 나왔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 나왔고요. 정동행성 이문서 나왔고요. 그렇죠? 친원파 숙청이 나왔어요. 그럼 공민왕 때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쌍성총관부입니다.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면서 철령위 이북지역, 다시 한번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면서 철령위 이북지역, 그래서 영토가 싹 올라가는 그게 이제 공민왕 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쌍성총관부, 사실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정방폐지라든가 신진사대부의 등령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진출이 촉진되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라면 전민변정도감과 쌍성총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태학 고구려? 무슨 왕? 이것까지 잘 모르겠죠.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율령반포,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세 가지 뭐라고요? 율령반포, 태학 설립, 불교 수용. 불교 반포라니요. 네, 율령반포,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2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건 너무 쉽죠? 조선의 성종 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왕? 세종. 놀랍게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자, 5번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성왕. 예, 있죠? 성왕. 백제 성왕 때입니다. 사비천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월 때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풀어봤습니다. 킴벌리 중령이 지휘하는 미국 해병대가 어디에 도착했대요? 광성보. 키워드는 알고 있어야죠. 광성보 하면 재현.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광성보 하면 재현. 그렇죠? 어재현 장군. 어재현 부대 딱 나오나요? 그렇죠? 조선군은 미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칼과 구식총으로 맞섰으며
폐색이 짙어진 상황 속에서도 미군에게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리며 저항하였다. 무슨 전투?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몇 년? 71년, 신민년, 1871년. 이게 흥선대원군 때 얘기죠. 보통 여기서 순서는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신미양요가 발생하죠. 그리고 신미양요 이후에 뭐가 나타나요?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하였다. 척화비 건립. 그렇죠? 척화비 건립. 이런 것들이 바로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 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요거는 순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자, 한번 볼게요.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끄는 일본 군함 우뇨호. 허가도 없이 강화도로 접근하자 초지진에 조선군이 포대에서 경고 사격을 하였다. 이를 빌미로 일본군은 한포 사격을 가해 초지진을 파괴하고 어디 영종진에 상륙한 후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다.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운요호 사건. 문제 제시해줬죠. 몇 년? 자, 75년이 되겠습니다. 운요 사건을 배경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바로 조미수호 조미라니요. 조일수호 조규가 나오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수호 조규. 자, 그러면 요건 이제 76년이죠. 1876년.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이거 알면 충분히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이 설치되었다. 언제예요? 통일신라 9세기 장보고, 별무반 12세기 고려 윤관, 안시성 전투 7세기 고구려. 그렇죠? 전국에 척화비 건립 나오죠. 이거 아니면 사실상 낼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운요 사건 가면서 강화도 조약이 나오거든요.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5번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 일제강점기죠. 1920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문제로 갑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저는 왠지 이런 거 보면 그냥 읽어보고 싶어요. 개업산. 무슨 뜻일까? 아, 거꾸로 읽었군. 산업계. 네. 자료는 토산품 애용과 민족 산업 육성을 내세운 가를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조선물산장려회가 발행한 산업계이다. 1923년부터 24년까지 1년여 동안 간행된 이 잡지에는 가의 실천 방침과 내용,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이 실렸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줄친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1920년대에 실시가 된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뭘 기억해 둬야 되냐고 얘기했냐면요. 키워드로서 토산품 애용, 대표적인 구호 있죠. 내 살림 내 것으로 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선 사람 조선 것. 이게 가장 더 대표적이죠.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호가 나오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평양에 있는 조만식,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평양 조만식,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서 비판받았던 건 뭐였어요? 사회주의 계열 비판했죠. 일부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무산계급이라고 하나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뭐 그런데 보통 정답은 한 요렇게 구호와 함께 조만식 요 정도가 나옵니다. 1번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자, 조선책략 언제 들어와요?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오죠. 핵심 내용? 러시아를 막는 게 외교적 방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은 친, 중, 결, 일, 연, 미 해야 된다. 그 중에 핵심은 뭐다? 연, 미, 미국과 수교를 얘기하죠. 그러자 뭐가 일어났다?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위정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영남만인소가 이때 나오죠. 조선책략은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조만식 등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평양 조만식. 정답 2번이죠. 여러분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틀리셔는 안 됩니다. 틀려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정도 했어요. 자, 3번 무신 정권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느 시대? 고려 시대 때입니다.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무신정권이 수립이 되었죠. 자, 4번이에요.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통리기무화문 언제 설치돼요? 1880년. 그렇죠. 1880년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면서 그 밑에 12개의 근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바로 통리기무화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폐지가 되는 게 이모군란 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5번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선지로는 자주 나오는데 정답으로는 잘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대표적인 선지가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 철회입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와 관련된 선지냐면 보안회와 관련된 선지입니다. 1904년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 하나죠. 네, 일본이 이제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자 결국 반대를 하면서 철회시키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근데 보안회는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이걸 내느니 차라리 신민회를 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한국사를 이렇게 깊게 파보면 대충 무슨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쉬워지고 어떤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가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알고는 있으세요.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밑주신 이 시기의 경제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경제 상황으로 한국사 특강 안내 대동법 시행 등으로 상품화폐 경제 발전한 이 시기 경제 상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번 모내기법 확산 광작. 이거 언제예요? 이것만 봐도 조선 후기죠. 근데 사실 여기 대동법 시행 자체가 광해군 이후이기 때문에 저것만 봐도 조선 후기라는 것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민영광산의 경영과 덕대의 활동. 덕대, CEO, 전문 경영인이었죠. 자, 3강. 자, 금난 정권의 철폐와 사상의 성장입니다. 금난 정권 언제 철폐됐어요? 정조 때 철폐가 되죠. 신해통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정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이죠. 네, 그거를 폐지하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다. 단 6개 품목, 6개 품목은 제외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유기전입니다. 유기전 제외. 이렇게 되는 거 금난정권과 관련돼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결론은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그럼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 나왔던 게 바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하면서 상품 작물들 요 재배가 또 확산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 교역이라든가 뭐 선대제, 수공업에 있어서는 선대제라든가 뭐 만상, 송상, 뭐 후시, 개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나옵니다.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자, 금융실명제는 현대사죠.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얘기가 됩니다. 2번 낙랑과 외에 철이 수출되었다. 보통 변환 혹은 가약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조선 후기 때 널리 사용된 돈입니다. 관직 복무의 대가로 노급이 지급되었다. 폐지 아니에요. 지급입니다. 지급은 신라시대 때 정확히 언제부터 지급됐느냐 몰라요. 근데 폐지는 신문왕 때죠. 부활은 경덕왕 때고요. 네, 뭐 이런 것들 결국 신라 얘기가 나와야 되죠. 5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이 공포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령은 1910년대 때 쭉 지속이 되다가 20년대 때 없어지죠. 네, 그래서 허가, 신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요. 이건 1910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미주신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외국인 최초로 현충원에 안장된 스코필드의 묘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이 한국인 이름이 바로 서코필이에요. 네, 서코필. 고종의 장래일쯤이 가장 큰 힌트죠. 시작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된 이 운동.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스코필드는 그 모습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해외 언론에 전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이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들고 쫙 가가지고요. 그쪽에 제암리 학살 사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딱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언론에 전해지면서요. 해외 언론들이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을 지탄하는 그런 또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죠. 이는 무단 통치의 실상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암리에 가면 이 스코필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옆에 자전거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탁 있는 모습이 남아있죠. 자, 이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3.1 운동입니다. 자, 그럼 3.1 운동하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요게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조금 하도 이것만 내니까 뭐가 나오냐면 무단 통치에서 기만적 문화 통치로 통치 방법의 변화, 이런 식으로도 정답이 몇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1번,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일단은 광복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하면 보통은 언제냐? 6월 민주항쟁 때 대통령 직선제 얘기가 됐었었죠. 자, 두 번째,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1948년 이전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김규식, 연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좌우합작 7원칙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발표했었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속에서 나오고요. 3번, 서경촌도와 칭제권원을 주장하였다. 묘청 중심의 서경파 얘기입니다. 고려시대 때 얘기고요. 4번, 러시아인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요거는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반민공동회의입니다. 1898년에 일어났었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항상 나오던 주제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8번 문제로 가죠.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정총국 방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슨 사건이 떠오르셔야 돼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나와야죠. 1884년 설치된 근대식 우편 업무 담당 기구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김옥균 등이 가를 일으킴. 가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하지만 거사가 실패로 끝나며 폐지됨. 폐지됐죠. 그러다가 우편 업무가 다시 재개됐던 게 바로 언제예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을미개혁 때 우편 업무가 다시 개편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가사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 보통 뭐가 나오냐면 급진계합파가 주도하였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급진계합파.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결된 조약 같은 걸 좀 물어봅니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근데 요거보다는 오히려 급진계합파가 좀 더 기출에서는 자주 정답으로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리고 체결된 조약은 항상 뭐랑 섞여서 헷갈리게 하냐면요. 이모군란과 섞여서 헷갈리게 하죠.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이 체결됐고요.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 혹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럼 좀 헷갈리죠. 자, 2번, 밀립대학 설립을 주장하였다. 밀립대학 설립을 주장한 건 1920년대 때 실력양성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밀립대학 기성회, 그렇죠? 밀립대학 기성회,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모금 활동을 벌였었죠.
한민족 2천만 한 사람이 1원씩 1111 다 구원에 세우면서 뭐 성공하진 못합니다. 3번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삼정위정청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억나요? 언제 설치됐어요? 임술농민봉기 이후. 그쵸.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 안핵사 박규수가 건의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구니까 기억해 두세요. 5번입니다.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었다? 그렇죠. 이모군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뻔한 정답이에요. 다르게 문제를 내면 급진계합파 얘기하면서 이들이 주도했던 사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갑신정명이 정답이 되는 거고.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9번 문제로 갑니다. 미술친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녹두꽃이 지는 날 황토연과 황룡촌에서 관군을 꺾고 전주성까지 삼킨 농민운동의 파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조선정부는 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주성까지 삼켰잖아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중에서도 1차 운동이 되겠습니다. 1차 운동의 순서 맞죠? 이거 백산에 집결을 했고요. 4대 강령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토령으로 가죠. 그 다음에 전주성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다 이제 정부에서는 청나라에 SOS를 치게 되고요. 외국군이 오는 건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우리도 여기까지 하고 해산하겠다 라고 했었던 게 바로 전주화약이었습니다. 자, 전주화약이 화약이 체결이 되고요. 여기를 이러면서 이들의 농민들의 요구 조건, 그걸 뭐라 불러요? 패정개혁안이라고 하죠. 패정개혁안. 정부에서는 이 패정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바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교정청 설치. 자, 그리고 농민들은 이것들을 직접 자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에 뭘 설치해요? 집강소를 설치하죠. 집강소 설치. 여기까지가 1차 분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어디로 갈까요? 청일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1차 가복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미주시 농민봉기,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면은 1차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2차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2차를 물어보면 뭐가 나와요? 우금치 전투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2차까지 가려면 보통 문제에서 2차까지 쭉 냅니다. 근데 지금 1차만 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은근히 문제 만드는 사람은 이런 거에 좀 집착합니다. 좀 디테일함, 선지의 일관성, 약간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넓게 보면 농민운동은 뭐 1, 2차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다 포함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출제자들은 집요함이 좀 있습니다. 지금 2차밖에 안 나왔네? 그럼 1차 쪽에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번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던 192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원래 일본에서 제정된 법이에요. 좀 얘기하면 긴데요. 일본에서 투표권이 확산이 됩니다. 원래는 일정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뭘 걱정했었냐면 이러면 사회주의자들이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요걸 경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든 게 바로 치안유지법이에요.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제정이 됐고 25년 우리나라까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를 잡아들이는데 누구도 잡아들이느냐? 독립운동가들도 잡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었죠. 자, 2번입니다.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누구도 사람답게 대우해달라.
백정. 신분제도가 폐지된 게 언젠데 아직도 차별이야? 그쵸. 네, 1923년 지역은 진주. 조선형평사 설립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신미양요죠. 4번 직강소를 통해 패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이 주요 원인이었다. 딱 그림 보니까 홍경래? 녹두장군 정봉준이죠. 네, 그래서 5번은 아닙니다. 이건 홍경래는 아니죠. 1861년. 죄송해요. 1811년. 1811년에 홍경래에 난 1862년에 임슬농민봉기죠. 이거 이제 순조 때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논의 주제 가. 그는 어떤 왕인가? 명의지원군 요청에 응하면서도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는 등 중립외교. 너무나 유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립외교예요?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를 얘기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데다가 지나치게 북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 점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왕? 그쵸. 광해군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광해군 하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광해군 하면은 중립외교가 나오는데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동법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동법은 사실상 약간 경제 쪽, 세제 개편 이런 거라서 요거를 독단적으로 물어보지 광해군과 엮어서 물어보기는 조금 생소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있느냐? 인조반정으로 쫓겨났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 외에는 광해군을 물어보는 건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 1번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과거제도가 폐지됐어요. 과거제도를 만든 건 어느 때였어요? 고려 광종 때였죠. 과거제도가 폐지된 건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됩니다. 2번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그쵸. 광종 때입니다. 고려 광종. 4번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하였다. 황룡사 구축 목탑은 신라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힘으로써 나라를 더 강하게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신라 때 얘기입니다.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하였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죠. 고려. 네, 고려 성종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광해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 후기 때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통 조선 후기 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정조 아니면 영조 아니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뭐 이쪽에서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광해군이 나온 건 좀 생소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1번으로 갈게요.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한국사 과제 안내합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뭐예요? 을, 사, 늑, 약이 되겠습니다. 몇 년?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한 사례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댓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어요. 무슨 의병이에요? 을사의병이죠. 그러면서 신돌석 최초의 평민 출신의 의병장 얘기가 되겠고요. 최익현은 최고령 의병장. 결국 이때 의병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대마도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외놈들이 주는 음식 따위 먹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음식을 선포하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이 주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왕, 고종이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함. 그러면서 밥은 잘 드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돼요. 간혹가다 친구들이 이제 단식을 통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 고종이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어요. 몇 년? 1907년 되겠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 세 분 누구예요? 이준, 이상설, 어이구야, 이상설. 네. 그 다음에 이휘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고종이 이준을 보내죠. 이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준이 명을 받고 부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들어가죠. 당시 이제 이상설을 만나러 갑니다. 대표는 이상설이에요. 여기서 대표는 이상설입니다. 근데 이상설이 그 당시 러시아 지역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설을 이제 만나고 함께 둘이서 기차를 타고 쭈르르르 이렇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휘종을 만나요. 언어의 마술사. 네. 통역에 있어서 최고.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이제 베를린을 거쳐서 헤이그로 들어가죠. 자, 일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너 뭐야? 몰랐죠. 몰래 갔으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뭐예요? 외교권 없다 그랬잖아요. 책임지세요. 해가지고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리죠. 고종 강제 퇴위당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이 즉위하고 맺은 조약이 바로 정미7조약. 그렇죠? 그래서 일본 통감부가 외교권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다? 국정총괄. 네, 이렇게 이제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에 반발한 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결. 대표적인 사람 충정공 민영환. 내가 신화된 도리로서 막지 못했구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명함에다가 유서 쓰고 자결을 했죠. 네, 충정공 민영환이 있었고요. 아니, 이거 찬성한 5명의 신하들은 누구야? 처단할 것이야. 오저감살. 그렇죠? 자신회라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있고. 이거 이토히로부미가 주도했지? 처단하겠어.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됩니다. 내가 처단하려고 그랬는데 늦었군. 그래, 나는 이완용을 처단하겠어. 이재명 의사. 명동성당 앞에서 변장하고 있다가 칼로 찔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완용이 살아나게 되죠.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삼국간섭의 계기가 되었다. 삼국간섭은 청일전쟁 이후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둥반도까지 요구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와가지고 랴오둥반도 안 된다 스키, 베타라스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돌려주진 않고요. 청나라한테 주면서 돈으로 바꿔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삼국간섭이 되겠죠. 자, 2번, 거중조정 조항이 포함되었다. 자, 여러분, 거중조정이라는 건 외국과 조약을 맺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뭔가 강요, 억압 막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적극 중재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3번,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몽골한테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삼별초 항쟁이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가면서 지속이 됩니다. 4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이 외교권 누가? 통감부가 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부산 등 세계 항구의 개항을 규정하였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주제죠. 12번으로 넘어갑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이에요. 요거는 충분히 좀 더 난이도를 있게 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힌트를 엄청나게 지금 들어 부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몰라? 너무하잖아! 라고 할 정도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도달 1950년 딱 나왔어요. 자, 인천 상륙작전을 져버렸네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다부동 전투 이런 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북한군의 공세 저지, 낙동강 방어선 수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전쟁. 무슨 전쟁?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25 전쟁에서 보통 정답은 이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 나와버렸네요. 애매해졌어요. 근데 보통 이 6.25 전쟁이 문제에 나오면 쉽게 나오는 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이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게 쉽게 나오는 거고, 조금 난이도를 높인 게 순서로 물어봅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혹은 지도의 형세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기준을 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삼는 게 바로 뭐냐면 중국군 개입입니다. 중국군 개입 이전과 이후 전황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조금 페이크성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조약이에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요게 체결이 됩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6.25 중에 체결되진 않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페이크로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1번 중국군이 참전하였다. 그래서 가장 대표성을 띈 1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번 자유시참변이 발생하였다. 자유시참변은 1921년에 발생했었죠. 그렇죠.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이렇게 이제 갑니다. 3번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다. 13도 창의군 언제예요? 대한제국 때 13도였죠. 정미의병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다. 러일전쟁 중 1905년에 불법 편입하게 됩니다. 5번 한성글이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바로 병인양요 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요건 너무 좀 힌트를 많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김상옥.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1890년부터 1923년까지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가의 단원으로서 종로경찰서의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후 은신처를 파악하고 추격해오는 수많은 일본 경찰과 시가전을 벌여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일제의 무력으로 저항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 종로경찰서는 엄청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시면 이 종로경찰서에서 엄청나게 고문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경찰서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경찰서가 바로 이 종로경찰서입니다. 여기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보통 의열 활동하면 폭탄이 불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푹 터졌죠. 네. 그동안 마음이 아팠었던, 억눌려 있었던 그 마음이 사이다 이랬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본 경찰을 피해가지고 다니는데 당시 일본 경찰이 한 1000여 명 이상 깔립니다. 1000여 명 이상 쫙 여러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막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피해 다니셨죠. 이 장면이 영화 밀정 시작할 때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체가 바로 의열단 되겠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예요. 자, 그러면 이 단체는 보통 나오면 정답이 바로 뭐냐? 보통 조선혁명선언이 정답이 나옵니다. 신채호가 1923년에 의열단한테 써준 글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행동지침처럼 여기면서 활동을 했었었죠. 혁명, 민중혁명이 중요한데 이 혁명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조선혁명선언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여러 또 단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박재혁이라든가 김익상이라든가 나석주라든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인물 나왔을 때 또 다른 인물은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1번 각야날을 제정하였다. 각야날 오늘날의 한글날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어 연구회에서 만들었죠. 1920년대 때입니다. 2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게 신민회죠. 1911년에 해체가 됩니다. 3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아니 선생님 그냥 문제 보고 그냥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에 거의 뭐 짝꿍처럼 정답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4번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인정. 연통제 교통국. 5번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짝꿍이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도 바로 이겁니다. 국채보상운동이 만약에 문제 나왔다? 정답으로 대한매일신보가 나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문제로 나왔다? 정답으로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했을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만 해도 진짜 쉽게 한국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국회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뭐 한 80~90% 정도로 재헌국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요. 3차 개헌이라든가 3차 개헌이래요. 삼선 개헌. 그렇죠? 69년에 있었던 삼선 개헌이라든가 유신헌법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재헌국회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신과 뭐 삼선 개헌 약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가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1948년 치러진 50총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국회입니다. 이건 뭐 48년에 만들어진 재헌국회죠.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헌국회를 물어보면 이것도 역시나 정답이 뻔한데요.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제정. 요게 정답이 되거나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요거를 제정하였다. 친일파 청산이죠. 아니면 농지개혁법.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네. 이 재헌국회 활동. 워낙 많은 기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200개 선거구가 배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북제주구 내 2개 선거구의 선거가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뒤에 재선거 실시했었죠. 네. 자, 그러면 가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언제예요? 영정법, 균역법, 뭐 대동법. 이거 조선 후기 때죠. 네. 2번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신분제 폐지는 가보개혁 때 얘기가 됩니다. 3번 재헌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 제정한 거죠. 4번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반포하게 됩니다. 5번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헌법이죠. 1899년 대한제국에서 얘기가 됩니다.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진다. 여기서 말한 군권은 군주권입니다. 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헌법, 대한국 국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알겠죠? 요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혹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요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꼭 체크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로 갈게요. 끝나갑니다. 네, 한 대여섯 문제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현대사 부분을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아직 좀 있어요. 네, 조금 있으면 현대사 부분 많이 나오니까요. 요것만 잡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15번 밑줄신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단체 회원들이 자주 독립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영은문이 있던 자리 앞에 독립문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건양 원년 11월 21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독립공원. 자, 독립문은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어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그렇죠? 그럼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만민공동회죠. 뭐니 해도 만민공동회. 그럼 만민공동회에서는 뭘 했었느냐? 바로 러시아 반대 운동을 했었죠. 러시아 물러가라. 러시아 물러가라. 저령도조차가 웬 말이냐? 한러은행 폐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이게 나오겠죠. 관민공동회에서. 그 다음에 최근 핫했던 게 바로 중추원 관제입니다. 중추원 관제. 그래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려 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오고요. 문화 파트까지 엮으면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1920년대 때 소우파 방정환 선생님. 사랑해요. 바로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천도교 소년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3대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 어린이 안에도 한울림이 있다. 존귀하게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2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정답 2번이죠. 3번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자,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0년 창설하게 됩니다. 4번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이죠. 5번 상하이 훈커우공원 의거를 일으켰다.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네. 독립협회 체크해 주세요. 16번 문제입니다.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화운동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민주화운동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4.19 혁명. 자, 두 번째 5.18 민주화운동. 세 번째 6월 민주항쟁입니다. 여러분 선배 때까지는 6월 민주항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5.18 이 두 가지였는데요. 최근 기출에 있어서는 5.18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잘 보이진 않아요. 네, 가까이 키워드들이 있죠. 이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 때 발생했던 것이고요. 이때 이제 보통 경찰들이 발포하고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시민군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신군부 세력, 계엄령 확대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4.13 호원저치, 그렇죠?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요구, 그렇죠? 9차 개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민주화 운동일까요? 1905년 전라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전라남도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가 당시 광주를 봉쇄하고 무력 진압을 하던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이 저항하였던 역사 현장이기도 하였다. 시민군이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군부, 계엄령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1번 교정도감이 설치된 목적을 분석한다. 교정도감은 언제예요? 고려 무신정권기, 특히 최충원 때에 있었던 기구입니다. 2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 등 과정을 조사한다. 그렇죠? 요게 정답이죠. 2번. 3번 후뇨 10조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파악한다. 여러분 후뇨 10조는 어느 왕?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 네. 4번 4.4.5 개헌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본다. 4.4.5 개헌 1954년에 만들어진 개헌으로서
이 개헌이 통과될 당시의 대통령은 중임 제한 허용받지 않는다 라는 거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헌법입니다. 5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내용을 알아본다. 요거는 이제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쭉 활동하다가 결국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인민공화국 하다가 이제 인정을 못 받았죠. 정답은 신군부 세력, 그렇죠? 계엄령 확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8은 문제에 나올 게 한정적입니다. 아까 말했던 키워드, 그렇죠? 계엄군, 시민군, 그렇죠? 그리고 신군부 세력. 요게 이제 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연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죠. 미추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일본의 하지마 섬 역사 왜곡 지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하시마 섬에서 벌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알려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일본은 하시마 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등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이 뭐예요? 국가총동원법 1938년 시행했던 이 시기 하시마 섬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가 되겠고요. 1930년대부터 45년까지 민족말살 통치기다. 민족말살 통치, 민족말살 정책. 이러면 정답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있습니다. 황국신민서사암송. 요게 이제 1937년을 전후해가지고 요걸 강요하거든요. 요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정답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였다라든가, 뭐 공출제 배급제를 실시하였다라든가, 뭐 애국반 형성 너무 많습니다. 뭐 궁성요배했다라든가 막. 근데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나머지는 거의 힌트로서 한 두세 개 주죠. 1번 화백회의에 참석한 귀족입니다. 신라죠. 신라 화백회의의 특징은? 왜 보고만 있어요? 그렇죠. 만장일치. 이게 이제 특징이었죠. 2번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뭐 성인용, 아동용 따로 있긴 했지만요. 1번 일왕. 뭐 그 당시에 써 있는 건 천황이었겠죠. 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전태일 분신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입니다. 전태일 분신 몇 년이에요? 1970년이죠. 1970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전태일 분신이고요. 두 번째가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되고요. 세 번째가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죠. 요 세 가지는 1970년에 일어난 일이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4번 경인선 개통식을 구경하는 인력거꾼. 경인선입니다. 경, 수도, 인천.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최초의 철도 언제예요? 1899년. 원래 미국이 놓기로 했었는데 일본이 놓게 됩니다. 네. 5번 군국기무처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관리입니다. 군국기무처랑 통리기무화문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통리기무화문은 언제? 1880년. 군국기무처는 1차 가부개혁 1894년 얘기가 되겠죠. 네, 1차 가부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지가 조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고르면 뭐 2번밖에 없죠. 조금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볼까요? 18번입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북방외교를 추진하던 가정부입니다. 요거 중요하죠. 북방외교.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태우 정부 때의 외교 방책이에요. 보통 노태우 정부 하면 우리 잘 보지 않습니다. 왜?
정치 파트에서는 죄송해요. 정치 파트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 아니야, 그 전이요. 그 전. 노태우 정부 때까지. 6월 민주항쟁.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전두환 정부 때 6월 민주항쟁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나오고요. 김영삼 정부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이 뒤쪽은 통일 아니면 경제 파트로 많이 물어봅니다. 뭐 IMF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기에선 통일이라든가. 그래서 뭐 여소야대 형국, 북방 외교 이런 것들이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키워드로 나오는데, 사실 문제 거의 안 나왔죠.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힌트가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끝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것만 줬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를 줘버렸네요. 이건 노태우 정부인 건 몰라서는 안 되죠. 1991년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채택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자, 이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되겠고요.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아까 뭐 여소야대 형국의 뭐 3당 합당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통일이 나왔으니까 통일과 관련된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통 라인이 가거든요. 1번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거 98년에 시작됩니다. 2번 김구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건 1948년에 추진하죠. 3번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45년에 열리고요. 그 결과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7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4번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죠. 2000년입니다. 5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네, 이 정부에서 유엔 동시가입이고요. 이것도 91년이죠. 순서는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요 순서입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den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1920년대 때 국내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요, 보통 물산장려운동 아니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아니면 형평운동 아니면 뭐 6.10 만세, 그 다음에 신간회,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요렇게 이제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물산장려운동은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죠. 출제가 됐습니다. 밀립대학 형평운동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한 문제 내라면 저는 신간회 낸다, 이렇게 항상 수업 때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 네. 왜냐하면 낼 게 많아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한동안 모의고사에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좀 시무룩해져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심플하게 냈습니다. 가장 심플한 유형이죠. 신간의 3대 강령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 즉 자치론자들 일제배격함이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할 때 문제 유형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배경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정답으로는 정우의 선언이 나와요. 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잡는 신간회가 27년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답으로서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답입니다. 네. 신간에 나오면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자료는 가해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1928년에 촬영된 신의주시회 회원들의 사진이다. 뒤쪽 벽에 가해 강령이 게시되어 있다. 신간의 강령이죠. 네.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것도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앞으로 신간의 문제 틀리서는 안 돼요. 정우의 선언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우의 선언을 딱 주고 이 결과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해 두세요. 1번 한성승보를 발행하였다. 방문국에서 발행했죠.
188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승보입니다. 한성 서울이고요. 순 10일 간격이죠.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발행하는 신문 한성승보 되겠습니다. 정부기구인 방문국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약간 관보적 성격,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알리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었죠. 이건 구민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어느 기구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아까 전에 연통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외교와 관련돼서 구민위원부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민위원부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3번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국내 진공작전 아니에요.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광복군이 미국 OSS랑 연계해가지고 추진했던 계획의 국내 진공작전이고요.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 중심의 13도 창의군이 한 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9분. 5번.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을미의병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유인석, 이소홍. 그렇죠? 네.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에 의해서 해산을 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연표 문제가 나왔네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등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도로 금모으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이러한 모습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금모으기 운동 모르면 간첩이죠. 진짜. 간첩도 알 수 있겠군요. 정말 유명한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되는 게 항상 국채보상운동이랑 좀 많이 비교도 되긴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또 강점 중 하나죠. 나라가 힘들 때 다 같이 발벗고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났던 운동입니다. 자, 요게 이제 외환위기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들이었었죠. 네, 그랬을 때 이건 IMF 하면 언제냐? 바로 97년 말입니다. 97년 말부터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을 잡고요. 그 김대중 정부 때 결국에는 여기 빌렸었던 긴급 자금들을 다 상환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고통이 굉장히 컸었었죠. 자, 그러면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한번 골라보라고 합니다. 연표가 넓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8.15 광복입니다. 1945년이죠. 두 번째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은 1960년 되겠습니다. 4.19 혁명의 배경이 뭐예요? 3.15 부정선거가 되죠. 자, 4.19 혁명 역시나 이승만 정부가 60년까지 있었던 사건이고요. 유신헌법 공포 몇 년이에요? 72년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민주주의가 탄압받는 그런 시기가 왔었고요. 이 유신헌법이 11.6 사태에 의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11.6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게 이제 79년에 발생이 됩니다. 79년. 근데 유신헌법은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됩니다. 쭉 지속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고요. 4.13 호헌 조치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987년에 얘기가 되는 거죠. 4월 13일 헌법을 보호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그 당시 국민들의 이제 개헌 요구들이 쫙 있었는데 4.13 호헌 조치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국민들이 확 일어났죠. 그러면서 6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월 민주항쟁이 4.13 호헌 조치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 착공인데요. 요거는 2003년에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잖아요.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 쫙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개성공단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금강산 해로 관광
98년부터 육로관광을 했으니까요. 해로관광. 해로관광이 98년부터 했었고요. 육로관광도 가능하게 된 게 이후의 얘기가 되겠고요. 뭐 등등등등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97년 말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번 문제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이제 익숙하지 않나요? 맞아. 나 저거 했던 거 기억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총평에서도 그리고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해설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진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원하는 한국사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친구 혹은 좀 간당간당하게 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친구, 좀 불안하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방학 때 이용해서 꼭 약정 공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종 점검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듣길 바랍니다. 짧아요. 정말 짧아요. 10강도 안 돼요. 네, 그거 한번 쫙 정리하고요. 수능 보시면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해설 강의 기회가 된다면 또 즐겁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학사 파트너 준쌤입니다. 다음에 봐요.